오늘 주제 세 번째 랭킹은 민주당 경선 내전의 승자는? 연기하는 것과 현행대로 하는 것이 어느 것이 100%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각자가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일이 9월 초 현행대로 치르기로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는데요. 방금 들으신 대로 송영길 대표는 찬성과 반대가 있는 상황에선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잘한 결정인가요? 일단 뭐 잘했다기보다는 이제 당의 대세가 일단 원칙대로 하는 게 대세로 굳어진 거죠. 예. 뭐 이재명 지사의 큰 정치적 승리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헌을 보면요. 일단 180일 전에 한다라고 돼 있고 단 특별한 경우에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원칙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특별한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상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쪽에서는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다. 예전에 이제 4.7 재보궐선거 때 한 번도 당헌을 바꾼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제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 이 정치라는 게 원칙보다는 힘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이 동의 세력들, 즉 원칙대로 한 동의 세력을 많이 확보했다. 결정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이런 어떤 세력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즉 새 싸움에서 결국 이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렇다면 경선 연기를 요구해온 주자들이 이 결정을 수용했을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도부 발표 직후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지도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이 전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러면서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평론가님, 그럼 경선 연기 논란에서는 일단 극단적인 세대결은 민주당이 좀 피했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송영길 대표가 우직하게 걸어오면서 저는 포인트를 많이 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의원들에게 이제 의원 요구를 했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요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66명이 집단 반발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의원총회 하자. 예. 의원총회를 또 열어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또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이에 또 언론사에서 민주당의 경선 연기가 적절한가? 적절한 거 찬성하냐, 반대하냐 여기에 대해서 경선 연기 반대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예. 국민 여론도 있었고 당원 민심도 약간의 예상 시나리오를 돌려봤는데 당원들도 경선 연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있었고 최종적으로 또 상임 고문이라고 하죠. 전 국회의장 출신의 뭐 임채정 고문이라든지 김원기 고문이라든지 많은 원로들까지 만나면서 경선 연기하면 안 된다라는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몇몇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한들 지금의 국민적인 대세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대결이나 이런 부분은 잡음은 적어도 없지 않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무대가 올라서 후보들 간에 이제 난타전이 벌어질 것이지 그 전까지 경선 연기 일정의 변화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앞으로 세대결, 극단적인 대결은 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경선 연기 논란 일단 마무리됐지만 지도부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논의 결과 대선 경선 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 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왜 만장일치라는 단어를 조심하세요. 그런 일부 제안이 있었지만 제가 용어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했다. 만장일치라는 게 의견이 다 같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현종 의원님. 네.
만장일치는 의견이 다 같은 거 아닌가요? 글쎄요, 국어사전을 잘 못 보셨나 모르겠네요. 만장일치라는 건 모두가 다 의견이 같다는 게 만장일치인데, 지금 고용진 의원이 쓰는 만장일치의 개념은 뭐 저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만장일치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전해숙 지금 최고위원이라든지, 원래 강병원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김영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이제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또 이쪽 분에 이제 아마 그 의원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반대 의견을 냈을 텐데, 전반적인 대세에 거역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병원 최고가 뭐 하는 김에 그러면 만장일치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전해숙 의원은 지금 나가버리고 네. 저렇게 반발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낙연 정세균계가 결국 이제 세가 부족했다고 봐야겠죠. 결국 이 세의 어떤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이나 어떤 수단이 이제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몰려서 결정한 것인데, 뭐 이거 처음부터 싸움 자체가 이게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180일이라는 규정을 한 게 그때 당시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때였습니다. 이게 날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그때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가니까 이걸 바꾸자? 이건 좀 명분에서 굉장히 좀 빠지는 이야기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모든 선거 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렀거든요. 다 언택트로 치렀고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민주당 경선만 코로나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다르게 치러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국민적 명분이나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만약에 이걸 연기하고 싶었으면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더 강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 그냥 본인이 뜻하게 나서서 아니 이거 연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 본인 주변에 있는 의원들은 많은 주장을 하지만 본인은 또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결국 정치적 결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논란 끝에 민주당의 대선 일정 시간표도 정리됐습니다. 일단 다음 주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요. 다음 달 11일에는 6명만 남기는 컷오프를 거쳐서 9월 5일까지는 본경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통해서 9월 10일 전에는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인데요. 평론가님 앞서서 극단적인 세대결은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경선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상당한 신경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지역 순회 경선 횟수, 토론 횟수와 방법을 뭐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지금의 만약에 흔히 말하는 이재명 대선론이 크게 흔들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을 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현재 범여권 주자 1위인데 갑자기 3등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 토론을 할 때 사실은 되게 조곤조곤하고 그렇게 해서 총리 시절에 인기가 많았던 것이죠. 공격적인 토론 방식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박용진 의원 정도가 굉장히 좀 공격적인 토론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는 현재는 1등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토론회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토론회 횟수는 저는 그렇게 룰 세팅에서 큰 중요한 역할은 아닐 것 같고요. 당원과 그 일반 국민 50대 50을 그동안 계속해서 보수해 왔기 때문에 이걸 변경할 명분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 세팅 가지고 또 사실은 뭐 어떤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우려할 것 같진 않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리고 이낙연 총리와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어떻게 다시 붐업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대선 후보는 모두 9명입니다. 이 중 본경선에 나갈 6명이 2주 뒤에 가려지는데요.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여권 주자 중에서 세 번째로 뛰어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지금 만나보시죠. 6월 21일부터 22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석열 32.3%, 이재명 지사 22.8%, 이낙연 전 대표 8.4%, 홍준표 의원 4.1%, 추미애 전 장관 3.9%, 최재형 원장 3.6%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추미애 전 장관, 여권 주자로는 세 번째 이름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의 지지율을 두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마 선언하니까 일각에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도 하시고요. 저는 개의치 않는데요. 또 뭐
제가 대권 출마를 공식화하니까 저의 지지율은 오르고 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네, 유지아 변호사님,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지지율이 오르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표현을 쓰기에 딱 적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최근에 약간 빠진 건 사실입니다.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봤지만.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은 뭐냐면, 최근에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를 하고, 그 메시지에 혼선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엑스파일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지율이 좀 하락했다는 분석이 좀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빠진 지지율은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아닌,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로 들어갔다라는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추미애 장관 다음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3.6%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쪽으로 지지율이 이제 그 지지세가 갔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2020년 한 해 내내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사이의 갈등, 이른바 추윤 갈등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지금 뭐 대선 인주자 1위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금 자기 위치에 만들어준 가장 큰 공신을 꼽으라면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리고 또 일부 야권에서는,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는 추나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에 나오면 땡큐다라는 의미인데요. 일부 야권의 의견인 거죠. 일부 야권의 의견입니다. 예. 이제 그런 의견도 있으니만큼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신 일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제 스타트를 끊으셨으니까 앞으로 그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고 정말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권 내에서도 추 전 장관 출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꼼 잡는 배다. 윤석열 총장이 추윤 갈등 한참 그때 좀 뜰 때, 뭐 반사체니 발광체니 그랬잖아요. 조금 더 빛을 윤석열 총장한테 좀 더 쏘여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러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추윤 갈등에서 정권에 그렇게 부담을 주고 거의 완패하다시피 해서 자기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뭘 조금 성찰하고 자숙하고 지내야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 나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을 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 생각해요. 대통령이 출마하는 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공 잡으려다 좀 키워주는 거 어쨌든 출마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길 바라죠. 네, 평론가님 여권의 우려도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우려와 기대가 반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서른 의원과 유인태 전 의원 뭐 각자 하고 싶은 말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런 얘기 저는 의견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출마에 제한을 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이 갈등을 빚었다고 해서 출마하지 못할 사유가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본인이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거기서 선택을 받으면 시대 정신이 추미애 전 장관이 했던 행동들이 다 맞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고요.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이제 선출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해서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 당신과 민심을 받아들이는 이제 시간만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등 여권 주자들도 일제히 다음 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맞춰서 야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랭킹입니다.